작업이라는 게 이제 창작이라는 게 제가 이제 해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기가 다 그림 다 하고 자기가 기획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 해 나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또 그 의뢰가 들어와요. 뭐 저는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히트 작가가 아니니까 의뢰가 이제 거의 들어오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의병장 희순을 하게 됐고 또 그 진주성도 제가 이제 기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출판사에서 한번 시리즈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저도 의병장 희수 때도 그렇지만 이 진주성도 이왕 하는 김에 한번 잘 해보자. 저는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그냥 한번 다 끝나는 그런 건 좀 이렇게 제 그 인생 좀 낭비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잘 해보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시리즈로 이제 했는데 또 이런 명작들이 또 있어요. 허영만 선생의 오한강 이것도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거죠. 근데 한국 만화에서 남는 작품이 됐고 저도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건 이제 이건 제가 기획해서 한 만화들입니다. 제가 스토리 쓰고 그리고 정가연의 수사도 그렇고 친정 가는 길. 이거 근데 순서가 아이고 그게 없네. 예. 맞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진주성하고 인연을 맺은 건 2008년도 그 만화 동료들하고 진주 남해안 여행을 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마티즈를 타고 다녔는데 이 800cc 3기통인데 3명 장정 3명이 타가지고 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근데 막 그 시속 막 100km, 120km 막 밟았어요. 그러니까 과부하 걸렸을 거예요 아마. 이 차를 이제 타고 여기 진주 촉성문이라고 있어요. 여기 도착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날씬했습니다. 머리숱도 지금보다 많았고 2008년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리고 제 뒷모습인데 정수리에 머리가 많아요. 지금 비할 바가 없어. 제할 바가 아니야. 몸도 날씬하고. 요건 이제 진주 그 의암이라고 촉성로 바로 아래 그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논개가 외장에 이제 그 몸을 끌어안고 몸을 던진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근데 이때는 제가 뭐 진주성을 만화로 그리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냥 뭐 관광지 한번 왔다 간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2021년인가 그때 이렇게 출판사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고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작품 의뢰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게 방 안에서만 그릴 수 없고 답사를 특히 외국이 아닌 이상 국내가 이제 무대면은 꼭 한번 가보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수돌 작가랑 같이 진주 그 촉성루 진주성을 이렇게 답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 진주성 촉성루의 모습이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뭐 그 누각인가 정자인가 뭐 그래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그 진주 성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 바라본 진주 남강의 모습. 요건 근데 진주 성만 오른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일대 있잖아요. 거기를 다 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악산이라는 데서 진주 성 이쪽 이게 이렇게 제가 가리키는 게 보이십니까? 네, 여기가 진주성이고 여기는 비봉산이라는 데서 다시 이제 그 진주성을 바라보고 그 원래 이제 텍스트로만 있는 자료만 읽을 때는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직접 현장에서 가 보니까 이 지형 지물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파악이 됐고 또 임진왜란 때 진주성과 지금의 진주성이 또 확연히 달라요. 근데 그 만약에 거기 답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걸 몰랐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파악이 돼서
알고 그리니까 알고 그리는 것하고 모르고 그리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식물을 좋아하는데 거기 가니까 가시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시가 막 달려서 가시나무가 아니고 그 남해안 일대에 그 자라는 나무인데 굉장히 재질이 단단하대요. 그래서 이걸 다듬이, 두드린 다듬이, 그 다음에 군대 그 뭐죠? 치도건 치는 거 곤장, 또 창 이런 걸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몇 컷 안 돼요. 그 가시나무를 이제 창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김시민 그 판관 김시민이 이렇게 그 밑에 부하한테 이제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장 답사를 하지 않았으면은 나올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리얼리티를 담보하려고 하면은 그 현장 답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현장 답사를 하는 게 그냥 답사도 답사지만 그냥 즐거워요. 이렇게 다니는 게. 그리고 제가 목표의 날을 그렸을 때도 굳이 뭐 그렇게까지 답사를 다닐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제가 한 20일 정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거기 미친 듯이 막 다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다 작품 속에 표현은 안 되더라도 그냥 제 자신이 즐거우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작품이 더 반영이 되겠죠. 이 가시나무 이런 가시나무 같처럼.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하는 게 작품의 필수 조건인데 제가 제 작품 중에 친정 가는 길이라고 있거든요. 그 작품은 무대가 황해도 평안도예요. 그래서 제가 가볼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이 저 그냥 상상으로 옛날 대동여지도나 옛날 또 그 신증 동국여지 성남이 있어요. 그런 자료를 이제 봐가면서 이제 그 지형 지물을 이제 유추하고 그러면서 이제 써 내려간 게 그 친정 가는 길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멀리서 찍은 권수돌 작가 모습입니다. 본인이 사진 찍는 거 싫어해가지고 멀리서 그리고 좀 얼굴을 다 공개하는 건 좀 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멀리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제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저는 이제 여기서는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스토리를 처음에는 이제 뭐 좀 약간 좀 헤매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가닥을 잡아가면서 이제 쓰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콘티로 또 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죠? 대사 이렇게 쓰고 지문 들어가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말을 잘 살리더라고요. 그 의병장 희순에서도 이분이 강원도로 이렇게 가보지도 않았고 강원도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데 그 인터넷에서 강원도 말을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지고 그 입말을 그 의병장 희순에서 기가 막히게 잘 살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이거 정말 강원도 사람 같네. 딱 그 느낌이 너무 잘 살아가서. 근데 이분은 이제 마침 진주성은 이분이 이제 고향이 좀 부산이라 또 부산에 있는 입말을 또 잘 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토리를 썼으면은 아마 이렇게 좀 죽어 있는 그런 이제 대화일 텐데 이분이 이제 그 부산 입말을 잘 살려가지고 부산은 아니고 저희 경남이구나 진주거나 진주 입말을 참 잘 살렸어요. 말이 좀 중언부언합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이제 쓰면은 제가 이제 그 콘티를 이제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 작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화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딱 두 가지만 인식을 해요. 글하고 그림. 근데 중간에 이제 이 연출이 있는데 영화로 치자면 이제 감독 역할이죠. 근데 이제 그걸 이 콘티를 짜면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콘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사느냐 죽느냐에 갈리는 거죠.
아무리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도 콘티를 잘 못 짜면은 연출이 안 좋으면은 재미가 없고, 또 재미없는 설사 재미없는 스토리를 할지라도 요걸 잘 살리면은 또 재밌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콘티를 이렇게 짜는데, 저는 작업하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그 콘티 짜는 시간이에요. 막 여기에서는 막 스파크가 막 머리에서 튀어요. 막 그 창작의 희열. 왜냐면은 스토리 쓰는 건 너무 막 그 막연해. 이게 그 뭐 이렇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갈피를 못 잡겠어. 막 너무 막연하고. 근데 또 그림을 그리는 건 이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콘티 짜는 건 하면은 막 이런 식으로도 되고 저런 식으로도 되고, 자기가 막 이런저런 막 그 그림을 막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건축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뭐 건축 그 설계를 하듯이 이 만화에도 이제 콘티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콘티, 제가 이제 제 작업에 이제 애착이 있어가지고 제 작업하는 과정을 틈틈이 찍어놨어요. 또 나중에 이제 아날로그 시대니까 다 디지털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 과정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또 남겨야겠다. 이런 시간이 또 올 줄 알고, 제가 예상하고, 이럴 때 써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콘티 짜는 모습을 제가 그렸습니다. 제법 그 두껍죠? 콘티를 다 짜니까 이 정도 두께가 나왔고, 이제 콘티, 요거는 이제 저만 혼자만 딱 알아먹게 하는 게 아니고 스토리 작가한테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편집자도 있고, 그러니까 저 그냥 개인 작품 할 때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하는데, 이제 상대방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좀 꼼꼼하게 더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선이 다 이렇게 로티링으로 또 이렇게 다 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연필로 하거든요. 근데 이 선 느낌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화자찬이지만 일반 이거 그 원고 책으로 나온 것보다 이 느낌을 더 사랑해 나는. 그 만화 그리는 분들 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죠? 각 작가님 그렇죠? 예, 동의를 받아야 돼. 안심이 돼. 내가. 이렇게 또 근데 이제 이 콘티가 또 그대로 이제 만화로 이렇게 100% 재현되는 건 아니고 또 막 추가로 또 고쳐가면서 해요. 네, 이제 나중에 이 콘티랑 또 원고랑 비교해서 보면 또 재밌을 거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작업의 또 묘미죠. 이렇게 이건 한화 동안 이제 한화를 이렇게 했고, 예. 콘티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죠. 이건 이제 제가 연필로 제가 샤프로 그리거든요. 근데 이거 좀 분위기를 살리려고 연필로 깎는 걸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 세상이 다 연출이죠, 뭐. 그래서 이런데 나를 위해서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 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연필 깎는 시간이 그렇게 또 좋아요. 그냥 무념무상. 그 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그 불멍이라고 그러죠. 그 아궁이에 불 떼고 있으면은 그냥 무념무상 하듯이 저도 연필을 깎고 있으면은 그냥 무념무상. 이 시간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마 디지털 작업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그 즐거움이죠. 요거는 이제 데생. 이렇게 데생을 이렇게 저 옛날에는 이제 초창기 때는 그 데생을 한 번에 다 못하고 또 초벌, 두벌 막 이런 식으로 데생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작업 양이 쌓여다 가다 보니까 이제 원고지에 초벌, 두벌로 안 하고 그냥 초벌로 하는 수준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배가 이제 일본 군이 이제 쳐들어오는 장면인데, 요렇게 또 이런 이제 연필 선 느낌을 또 제가 사랑합니다.
연필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만화가던 분들, 또 박재동 선생님 또 원고 보면은 그 스케치, 그 아름다운 연필선 감탄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그 형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지우개질을 반복합니다. 단 한 번에 그린 컷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보이는구나. 예. 요건 이제 가토 키요마사 제2 선봉장이죠, 외군. 잠깐 한 번 나오죠. 네, 이렇게 이제 스케치하는 장면들. 요건 이제 제가 특별히 왜 찍어놨냐면은, 제가 이제 그 원고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또 해요. 그래서 고증 같은 거 공부를 하는데, 이 책 말미에 보면은 진주성을 그리면서 알게 된 것들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부록으로. 그걸 썼는데, 저기 이제 제가 그 조선시대 이 군복을 융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그게 제가 멋있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그 일본에도 없는 양식이고 중국에도 없는 우리나라 그냥 오리지널 양식이에요. 그 복장이. 그래서 한민족의 이제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모자에 쓰는 걸 이제 장군들이 쓰는 걸 사또도 쓰고 그걸 이제 전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뭐 매달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또 멋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보니까 장군의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 것 같아요, 멋으로. 근데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밀화형이라고 그래요. 밀화형. 그래서 제가 원고를 하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밀화형.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잘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또 이 펜타치, 그 다음 이제 원고가 끝났으면, 데스잉이 끝났으면 펜타치 하잖아요. 펜타치라는 것은 펜에다가 먹물을, 잉크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칠하는 거거든요. 선에다가. 그걸 이제 잉킹이라고, 영어로는 잉킹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이제 일본식으로는 따찌라고 그래요. 펜터치를 그냥 펜따찌라고 옛날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일본 말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을 제가 이제 작업 과정을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놨어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요거 이제 요 원고를 보면서 또 책을 보면 또 재밌죠. 비교해 가면서 보는 또 재미가 있고. 이렇게 펜타치를 합니다. 작업 과정이 이렇게 보이시죠? 요건 이제 만화에서는 잘 표현이 안 됐는데 그 일본 전국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가 그 전국에 그 다케다 신켄 군대를 물리친 게 그 조총이잖아요. 그런데 또 전술적으로는 이 3단 사격, 이게 한 번에 워낙 그 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3렬을 지어가지고 계속 교대를 하면서 총을 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면을 그리는데 이건 이제 만화로 표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표현은 안 됐어요. 근데 하려고 시도는 했어요. 네, 그래요? 인지를 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미친 듯이 거의 그냥 그렸던 장면들.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상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힘들잖아요. 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꾀가 나면은 제가 또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펜타치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또 요새 작가들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찍어줬어요? 예, 제가 또 연출이잖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아, 왜냐면은 무슨 제가 지금 만화라고 있어요. 그 월간 비평지, 만화 비평지 있는데 제가 또 그때 필자로 글을 한번 쓰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이 또 몇 장 필요하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자주 있잖아요. 어떤 거, 이 장면요? 반대로, 네. 예, 이렇게 자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힘들면은 또 퍼져 자고, 말이 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계속 1시간 이상은 못 할 거예요. 한 3, 40분 하다가 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침이 이렇게 많이 묻어 있고, 그러죠. 요건 이제 제가 아끼는 소반에 또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올려놓고,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제가 즐겨 해요. 그래서 나름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이 만화 잉크는 한국에서 이제 생산을 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권시돌 작가가 일본에 살고 있었거든요. 권시돌 작가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권시돌 작가가 또 거기서 공수를 해줬어요. 잉크랑 또 펜촉, 그 종이까지. 그래서 고맙게 아주 잘 썼죠. 지금은 다 떨어졌는데. 예, 요건 이제 그 작품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외적이 그 고니시 유키나가 군이 이제 부산포로 상륙하는 장면인데 이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복사 붙이기 안 한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증명이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편하게 하려고 이제 그 복사 붙이기를 계속 하거든요. 컨트롤 T 해가지고 착착착 복사.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좀 더 고생해서 하지 뭐하러 그렇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방향이 또 이렇게 퍼스, 공간 퍼스가 또 복사를 해서 붙이면 맞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좀 더 고생해서 다 그리자 해서 이렇게 보면은 다 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이기가 여기서는 딱 한 컷이 있어요. 그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제가 꾀를 내서 딱 한 컷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렸습니다. 복사 붙이기 안 하고. 한 컷이 있는 아주 더 귀중한. 예. 그리고 이게 디지털로 하면은 이 작가의 채취가 안 느껴지는데 이 종이에다 하니까 이 연필 선도 있고 뭐 화이트 수정의 자국도 있고 작가의 채취가 남고 저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종이에 그리고 있고 또 저기 신티크로 이제 그려보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적응이 안 되고 막 그 지옥에서 한 뭐 있다 온 그런 느낌. 너무 기분이 또 안 좋고 선 긋는 것도 안 좋고 남들은 너무 편리하다고 하는데 전 그게 이렇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해도 돼요? 예, 그냥 익숙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채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보다 보면 위안을 삼는 건 그 좋은 기술을 다 신티크 익히고서 작업 안 한 사람이 또 많아요. 또. 근데 그 기능을 다 알면 뭐예요? 작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기능을 모르고 좀 뒤처졌다 하더라도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 그 사람이 더 남는 거잖아요. 작업이 결과가 있잖아. 그래서 그냥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냥 쉬지 않고 작업 형태가 뭐가 됐든 간에 아무리 이렇게 속도가 느려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면은 정말 가성비가 없죠. 가성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표님 또 시간 막 재고 있는 거예요. 네, 곧 끝낼게요. 요건 이제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인데 요것도 그 시간 그리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못해도 이거 구성하고 이거 집어넣고 또 뭐 또 수정하고 굉장히 또 애를 먹었죠. 그리고 이 고증을 해가면서 문장 고증을 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힘든데 이제 또 그리고 나면 보람이 있고
또 이제 이 아까 박재동 선생님이 오셔서 제 책을 보는데 1시간 만에 제 책을 다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8개월 걸렸는데 1시간 만에 다 읽으니까 이거 좀 허무하잖아요. 허탈하고. 예. 너무 허무해. 근데 30분인데 예. 1시간 걸린 거. 그러셨구나. 어렸을 때 말을 많이 봐갖고 너무 막 허무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이 작업을 했는데 모코엔한테도 그랬어요. 저 막 그 엄청난 떼거리로 있는 장면을 저는 막 그 한 열흘 이상 막 그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 넘겨보는 사람은 딱 1초, 2초 딱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허무한데 누군가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죠. 아니 이건 잘 그릴수록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아요. 그 어떤 그 리뷰가 올라와 있는데 제 자랑인데 그 잘 못 그리면은 뭔가 걸리고 고정이 잘못되거나 뭐 인체가 틀어지거나 그런 뭔가 걸려가지고 이게 천천히 넘어갈 텐데 너무 쉽게 그냥 잘 넘어갔대. 그러면서 그 잘 넘어간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고정도 완벽하게 하고 연출도 너무나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자화자찬입니다. 이런 맛도 있어야 또 살죠.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그랬는데 작업하면서. 이건 이제 또 여기도 뭐 이렇게 한 동작은 없죠. 다 이렇게 그 동작이 다르죠.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니까 더 오래 걸리죠. 이건 거꾸로 찍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계속 그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제 아날로그에 대한 이제 진한 향수죠. 그리고 이런 펜촉도 그냥 펜이라고 안 부르고 제 이제 블로그 이름이 만화가 정용현의 철필촉이에요. 철필촉이 뭐냐면은 한 말에 잉크 펜촉이 처음 들어왔을 때 붙인 이름 철필촉. 그 느낌이 좀 애쓰려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총도 그 당시에는 육혈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철필촉.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그 변화에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좀 뒤쳐져 있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또 작품이 들어오면은 그게 너무 낯서니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옛날 익숙한 대로. 옛날에 구본영의 익숙한 것들과의 결벌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이제 감명 깊게 읽으면서 자기 개발서긴 한데 나 자신을 막 변화시키면서 살아야지 그랬는데 제가 작업을 하는 건 완전히 익숙한 것들과의 결벌이 아니고 익숙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붙들고 막 안 놓아주는 막 그런 형국이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 같은 사람 하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애착이 맞나 봐. 계속 찍었어. 요거 이제 그 종이를 반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붙여가면서 했구나. 아날로그 작업은 이제 이런 데 작업 과정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만화 전시 같은 거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펜터치 작업이 끝나면은 이제 그 채색 작업은 제가 그 포토샵으로 합니다. 컴퓨터 힘을 빌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약간 오해하는 게 다 수작업으로 한다. 막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역시 다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쓴다고 해서 수작업으로 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냥 그 도구가 컴퓨터냐 아니면은 종이냐 이 차이지. 그래서 저는 이 채색을 뭐 이렇게 붓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칠하듯이 그 캔버스 위에 칠하듯이 이렇게 다 레이어 위에 칠한 거예요. 지금 레이어 위에 칠하는 장면을 제가 그린 거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손잡이로 보이네. 아니요, 그 사진 찍으려고. 연출이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하면 찍을 수가 없죠.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면 몰라도. 연출입니다. 저도 연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잘하네. 예. 요건 이제 채색
완성한 장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끝났고, 그래서 이제 다 작업이 끝내고 출판사에서 교정 교열 상태로 이제 인쇄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릴 때 해동 명장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단칸방이었는데, 서울 단칸방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딱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선 중기 정조 때 문신 홍양호가 쓴 해동 명장전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해동 명장전 아주 감명 깊게 읽고서 이런 무인들을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 큰형도 그랬고 저도 이런 막 무 이런 거 좋아해서 장군들 막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김시민 장군도 있었고 뭐 황진이 있었고 이순신이 있었고 곽재우 막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걸 그 진주성 하면서 이제 읽긴 읽었어. 그러면서 이걸 그 권식돌 작가한테 읽으라고 좀 권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좀 귀뚱으로 들었어. 그래서 그냥 하다가 나중에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읽었어요. 김시민 편을. 근데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또 거기 가니까 정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기 이 책 속에 있었는데 그걸 빠뜨리고 그냥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김시민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조정에 전달이 됐어. 조정에서는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을 승진을 시킨다고 경상 우병사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파발마가 막 달려오고 있어. 근데 달려와 보니까 그 사이에 김시민 장군이 이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지를 받지 못한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 막 마음이, 그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장면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또 추가 작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전에 진주성을 들고 있는 해자가 있었어요. 근데 해자를 빼고 작업을 또 했어. 그래서 해자, 진주에 대해서 좀 안다는 사람이 이 만화를 보면은 비웃겠다. 딱 이 생각이 딱 들었고, 또 나중에 그 김시민 장군 교지 내리는 장면, 이 장면 반드시 들어가겠다 생각해가지고 추가로 8페이지 더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권식돌 작가는 아파가지고 뭐 연락도 안 되고, 제가 이제 다시 스토리 구성을 해가지고 8페이지 추가로 그렸죠. 그 장면들을 한번 추가로 하니까 작품 그 격이 한참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진력보라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추가하니까 전쟁의 이런 비참함 이런 것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요건도 뭐 더 이렇게 미친 듯이 마지막 불꽃을 살라보자 하고 막 미친 듯이 더 그렸습니다. 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태백의 또 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또 여기다 딱 집어넣고 이런 장면도 복사치기 안 했습니다. 여기 다 제가 일일이 다 그린 거예요. 이걸 막 결백을 막 주장을 해야 돼, 내가.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복사치기 하니까 다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다 그린 거고. 이것도 복사치기 없이 다 이렇게 그린 거고. 마지막에 이제 그 김시민 장군 교지 내리는 장면, 그 멀리서 이제 파발마, 조정에서 파발마가 우고 있고, 이제 교차 편집을 저는 이제 많이 해요. 그 장면. 목포해난 때도 이제 교차 편집을 많이 해서 그렸고, 이때도 이제 교차 편집으로 연출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쪽 면에서는 이렇게 슬퍼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달리고 있고, 교차로. 뭐 드라마 기법으로 많이 쓰는 거죠. 예. 근데 딱 오니까, 이제 교지를 받들 사람은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 장면을 더 극적으로 잘 그리고 싶었는데, 8페이지, 이게 페이지가 책이 8페이지 단위로 더 그리거나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판형이, 그 인쇄 판형을 8페이지 단위로 하니까 한 페이지를 더 그릴 수도 안 되고, 2페이지를 더 그릴 수도 안 되고, 그리려면 8페이지를 추가로 더 해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8페이지까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멈췄는데 지금도 후회가 돼요. 나중에 책이 나온 거 보니까 더 이렇게 한 8페이지 더 추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작품이 훨씬 더 살겠다. 그래서 좀 이게 만약에 2세를 찍으면은 8페이지 추가 작업을 해가서 한번 더 좀 약간 호흡이 너무 이렇게 좀 짧거나 약간 좀 여운이 있어야 되거나 뭐 그런 장면들, 뭐 민초들이 너무 없어. 그리고 외장들이 등장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임팩트가 없이 등장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2세를 찍으면은 8페이지를 한번 추가로 또 그려서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다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근데 제 취미가 뭐냐면은 전통 가구 모집하는 거예요. 수집, 골동품 수집.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골동품이 있는데 뭐 도자기도 있고 뭐 민화도 있고 그런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전통 가구, 목가구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그때 없는 돈 다 설설 털어가지고 그 경기 반다지를 샀어요. 아는 지인한테 80만 원 주고 사가지고 근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쓸까 생각하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렸던 그 원고를 넣었으면 좋겠다. 원고 보관용으로 만들자 해서 여기 밑에 반다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제 이제 진주성 요걸 다 이제 넣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 느낌. 그래서 참 뿌듯했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1차 원고는 다 끝났고 이거 읽은 사람들이 또 2차 진주성은 어떻게 되냐 막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1차 진주성보다는 2차 진주성 전투가 훨씬 더 극적이고 더 이렇게 장엄하고 비장해요. 정말 이야기가 거기는 막 이렇게 겹으로 막 계속 이렇게 중첩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 풀어내려고 하면은 진주성 요 책에 몇 권 있어야 돼. 진짜 요런 느낌으로 이제 풀어내려고 하면은. 근데 김수민 장군 돌아가신 예, 그 다음 해에 6월 달에 이제 2차 진주성 전투가 있는데 규모가 훨씬 크고 전투 양상도 엄청 다양하고 그래서 정말 그게 대화 드라마죠. 그게 진짜 비장미가 뭐 요새 말로 쩐다. 예, 그게 딱 맞아요. 기대합니다. 아니요,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니요. 근데 제가 이제 권수돌 작가랑 또 협업을 해서 출판사랑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은 작업을 좀 했어요. 2차 진주성 전투를. 그래서 초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짜인. 진짜 정성 다해서 그렸다. 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그랬냐. 아유, 참. 잡벅이다. 이런 장면들도 그리려고 참 애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이 권수돌 작가도 뭐 약간 뭐 우울증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또 출판 뭐 그 사도 막 기획이 삐끄덕대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동력을 잃고서 이제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 1차만 하고 2차는 접자. 그리고 2차는 제가 몇 억을 싸 들고 와도 안 하려고요. 왜냐면은 이거 그리다가 저 죽겠어요, 그냥. 저 죽을 것 같아. 요런 식으로 그리면 죽을 것 같고 또 이제 진주성 말고 이건 기획물이니까 네, 제가 기획한 것들 하려고. 근데 이거 아쉽기는 해요. 이걸 작품으로 탄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예, 제가 기획하고 또 스토리 쓰고 이제 한 것들 그것들은 이제 많이 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할 것들이 지금 몇 년에도 모자라. 그래서 그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제 인생에 남겨진 숙제입니다. 그걸 해야 제가
죽고 싶어도 그때 그걸 다 해야 죽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어, 30분이 뭐야? 한참 더 한 것 같은데. 욕 먹겠다. 그 말씀하신 데 대한 그 뭐랄까 소감을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 저는 그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술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은 물론 제가 예술가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장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인. 아, 장인은 사기를 치질 않습니다. 첫째, 그리고 사기를 쳐서 통하지도 않죠. 이게 예술이다 이런 게 안 통하고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좀 어떻게 하면 노동을 심하게 하지 않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또 뭐 그런 작품도 좋은 작품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 정용년 작가의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 장인 정신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는 신뢰감,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발 한 발 사기 치지 않고 꾸준히 간다. 이런 신뢰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스스로가 힘들긴 하지만 얻는 쾌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걸 내가 해냈단 말이야. 아, 나 이걸 해낸 사람이야. 그런 그 어떤 자뻑에 도달할 수 있어요. 자뻑의 시간이 됐어요.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그 결과는 결국 우리는 자뻑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참 저 정 작가를 보면서 그래 맞아 우리 한 땀 한 땀 하는 거야. 그러다가 또 노련해지면 또 비마처럼 달릴 수 있는 거고 또 거북이처럼 걷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장인으로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리고 자신감을 주죠. 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를 권식돌 작가랑 같이 하지 못한 게 참 많이